JBC다. JBC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달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 지역구인 대구 달서에 있는 이 두류공원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이고요.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아마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은 익숙된 곳일 것입니다. 저 야구장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1박을 하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또 다른 후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제가 지금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좀 답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이 조원진 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 달서병에서 하는 가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제가 앞에 좀 나타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저도 화면에 잘 오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에 제가 좀 잘 오는지 제 스스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만하면 잘 오는 것 같네요. 자, 이 JBC다 JBC가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경북 대구 각 후보자들 이제 지역구를 샅샅이 누벼봤습니다. 이 대충 이제 누벼보면요, 어림짐작하게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이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선거가 이제 D7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대한민국의 자유냐, 혹은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주의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갈림길에 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판가리를 할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판가리 바람은 그냥 집에서 혹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밀착형, 그분들하고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이런 접촉이 되면 접촉이 가장 이 선거에 있어서 이 판가리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요, 조원진 대표를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와서 유세 현장 남송 초등학교 그 사거리인데요. 그 사거리에서 이제 조원진 대표가 퇴근하는 이 시민들에게 이제 차량에서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선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중국발 이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쪽 저기 두류공원 쪽 한 바퀴 돌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두류공원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오고요. 근데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날씨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맑고 쾌청합니다. 전형적인 지금 봄 날씨인데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날씨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실종입니다. 실종. 예전에 이제 후보자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또 모이는 곳과 다중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부 여기에는 지금 그런 선거가 지금 안 됩니다.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특히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이래 다니더라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거 핵심 포인트는 바로 SNS를 통해서 하는 선거와, 그리고 이 전화로 통해 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각 지역 후보자들을 알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원진 대표가 하는 것처럼 이 차량 유세, 차량을 지나갈 때 차량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 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어떤 선거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 과학적 형태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미국이나 일본도요. 예를 들어 이 선진국이 될수록 이 국민들이 정치에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선거 취재 때 한번 가보면요. 거기도 유권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후보자가 뭐 일본 지하철역 앞이라든지 혹은 뭐 인원들이 많이 중심가에서 혼자 얘기하고 혼자 떠드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낮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러면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된다 해가지고 일본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한국도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 문화가 바뀌는데, 이런 선거 문화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뭐 좋은 거는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돈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마구마구 다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뭐 상대적으로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불리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또 똑같은 환경과 처지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처지고, 똑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럴 때는 이제 이 우리 공화당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이 각각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조원진 후보를 알리고, 또 우리 공화당 각 후보들을 알리는 그 외에는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으로 모이겠다, 뭐 각 지역 유세로 모이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오더라도요, 그냥 오지 마시고, 어제 이제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그냥 오지 마시고 빗자루를 들고 와라. 빗자루 들고 가자.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의 핵심 정신이 녹색입니다. 녹색은 새마을 운동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럴 때 전부 다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나가가지고 동네를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 하는 게 이제 방역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뭐 그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그 공화당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동네 어기마다 좀 동네에 가보면 이제 청소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우리 공화당 그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동네를 청소해주고 동네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선거운동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이더라도 제가 사실 현지에 와서 보니까요, 그런 선거운동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형태는요, 전혀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고, 이제 어제 조원진 대표를 보니까 조원진 대표가 하루에 지금 만나는 사람이 1000명을 만난답니다. 1000명을 만나고 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사실 저는 이 조원진 대표처럼 이렇게 성공해나 엄청 못합니다. 후보자가 되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온갖 뭐 이래 이 자존심을 또 굽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업소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소연 다 들어줘야 되고요. 또 뭐 모르는 분들한테 다가가지고 계속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루에 지금 20시간 이상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파김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진순정 대변인이 조원진 후보와 같이 계속해서 같이 다니시는데요. 이 진순정 대변인도 이 진짜 한체력합니다. 그분도 이제 지난 4.3 보궐선거에 4.13 보궐선거 출마해가지고 이제 표를 이제 많이 얻었는데요. 그분도 한체력 하는데, 자기도 한체력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원진 대표와 비교할 때는요, 정말 이 체력이 짱이라 그러더라고요. 조원진 대표의 하루 일정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그러니까 우리가 홍길동을 빗대 가지고요, 조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유세 차량이 여기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유세 차량에서 이제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이 체력이 좋지 않으면요, 결국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체력보다도 떠나가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침에 나올 때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냉장고 속에 넣고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조원진 대표를 만나가지고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잠시 인터뷰를 하는데 조원진 대표 코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피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 나오는데, 아이, 코피 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이러고 보니 본인이 딱 뜨게, 피 나네 하면서 계속 휴지로 이제 코를 닦고 이래 지혈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피가 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그만큼 이제 몸이 녹초가 돼 있다는 그 방증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녹초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와서도 잠시 좀 쉬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만나고 조 대표 특징이 찾아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런 하나의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역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다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하루하루 버티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잡니까?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잔답니다. 잠을 거의 못 자요. 이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 대표 특징이 또 이제 이 선거하는 분들도 후보자들 그렇지만 다 인상을 한 찡그린 게 없습니다. 다 웃고 웃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선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쪽에 있는 지역 유권자들을 좀 만나 뵀는데요. 이 지역 유권자들이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기존 그대 야당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 대구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전통 보수 우파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전통 보수 우파의 상징은 맞긴 맞습니다. 대구에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대구는 이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보수 우파라도 달리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입다물고 있고 지난 이 3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 자유와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말살시킬 때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다고요.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보수니였더니 자유를 지키니였더니 문재인 정권이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대구 유권자들, 경북 유권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파악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우리는 좌파는 싫어. 우리는 보수파가 좋아. 보수파의 그 문의가 어떤 문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삶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기를 했습니까? 한나라의 정치들, 소위 말하자면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가 말뚝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이런 자들이 이 대구를 움직이다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탄핵을 당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한마디 나서가지고 대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문제, 대한민국 자유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유일하게 조원진 후보만이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정을 알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불법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미래의 차세대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 경북 시민들, 또 대한민국 시민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당을 보고 이주로 투표를 하려고 그러고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하려는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식이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정치에서 깨어나야 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실제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금 이번 선거는 가감히 말하자면요, 체제 전쟁 선거입니다. 자유를 지키느냐, 이 사회주의가 되느냐, 이 나라의 이 어떤 절대 전망의 이기가 있는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진정코 자유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정치인의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인이 어떤 행적을 겪어왔고 쾌적을 유지해왔는가, 이것이 바로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와, 여기 몰려가가지고 이 사람 투표해야지, 이 사람 가야지, 아, 이 사람이 뭐, 마치 지금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모두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를 거역했다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도 지금 선거 7일인데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도 후보 단일화 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본격적인 치르기 전에 조원진 대표 이하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직자들이 미래통합당에 얼마만큼 합당과 통합을 제시하고 선거 연대를 하자고 제시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은 게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유승민이 등 탄핵을 역사 속에 묻고 가자는, 강을 건너자라는 자들, 모든 자들 측근들을 공천을 하고 이 공천 자체를 바로 위장 자짜 보수 우파를 손을 들어준 그런 공천을 장애했습니다. 자, 이런 사정에 있어서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정당을 외면하게끔 하고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정당을 업신, 괄시, 멸시 여기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조원진 후보가 좋고 우리 공화당 후보가 좋고 김경희 후보가 좋고 다른 후보가 좋다, 이 좋고 나쁘고 관계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차원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진정코 지금 지키고 이 대한민국 자유를 유지하게끔 하고 진실과 정의의 이 나라를 만드는 후보자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 당 저 당 요 당 어디 뭐 당파 싸움 합니까? 한국 사람들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 공화당 후보 이전에 이 대한민국을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자산적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이번 선거입니다. 역사와 체제 전쟁에 있어서 지금 저 잡발들이 이 대한민국을 전체 다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한다 그러면요, 이 모든 국민들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이 움직이는데 심장이 지금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심장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전에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정말 진정한 국민을 일깨웠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 민주의 자유를 이루는 근대 초석을 이뤘는데 왜 대구 이 경북 유권자들 분들이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기존의 모든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이 사회 시스템들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와든지 그런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런 지식의 수준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우한 코로나 이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국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만큼 많은 모욕감을 겪었습니까? 이 정권에 있어서 우한 코로나를 대구 코로나로 표기하고 대구 국민들을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라는 자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진정감 껴안았습니까? 마음은 대구에 가 있다 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정치인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어루만지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루만졌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여기서 우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마음은 대구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조원진 대표는 알러브 대구 경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여기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성금을 모으고 또 성금을 모은 것들을 대구 적입자에 납부하고 대구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다니고 왔다 갔다 했던 이는 정치인들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들어있는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지 그런 정치인이 아닌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 그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 저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저 사람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의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국민들이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대구 경북 지역을 마치고 이제 이 경남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경남에 내려가 가지고 경남 쪽에서 이제 뭐 진주, 뭐 이 통영, 고성 이쪽 후보들을 좀 만나보고 이 사람들의 얘기도 좀 종합적으로 듣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경남 쪽에서 가급적이면 뭐 시간이 되면 그냥 오늘 저녁에 제가 부산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경남 쪽에서 좀 더 하루 머물고 내일 경에 부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지금 뭐 언제 오는가 많이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오늘 뭐 원래 부산하고 이제 이 진주 쪽, 이 경남 쪽 어느 쪽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자꾸 이제 제 자신이 스스로가 자꾸 이제 경남 쪽으로 진주 쪽으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진주를 가가지고 진주에 놓은 후보자들 만나서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분들의 고초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이 선거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애가 발휘돼야 됩니다. 동지애. 우리가 말로는 뭐 동지 하지만요. 동지애라는 것은 뭡니까? 슬프고 또 기쁘고 좋은 것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가가지고도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현상들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하루 일에 훑어다녔던 내용들은요, 오늘 JBC가 인터넷 신문에 럽보 형식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럽보식으로 기사 올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대한민국 이제 어떤 죽느냐 사느냐의 성패가 달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공화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지금 인천, 강화, 중구, 옹진 이쪽에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지율이 지금 이 여론조사, 이 그대 여당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 오늘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대까지.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조수진 후보를 밀어주고 지원해주면요, 조수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조수진 후보는 몸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내밀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수진 후보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본인이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지지를 올렸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하면 묻는 질문이 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 이런 식으로 이주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군소정당은 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대구,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조수진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선거 돌풍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고요,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휘날리고, 바람이 불면 녹색 돌풍이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김경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북 구미에서 김경희 후보도요, 지금 이 더불당하고 이 그대 야당이 중심이 이제 선거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 유권자들은요, 이 지역에는 이 유명 정치인이 안 나오고 좀 이래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여야 정치인들, 그대 여당 정치인들 이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젊고 참신한 김경희 후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아닌가. 이 김경희 후보도 제가 볼 때는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김경희 후보가 당당하고 깡다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요. 이 선거는 당당하고 깡다구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있어서 정말 이 힘을 발휘할 때 이 대한민국의 녹색 돌풍이 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람이 부니까 촛불이 꺼졌고, 바람이 부니까 태극기가 휘날렸고, 바람이 부니까 결국은 녹색 돌풍이 대한민국을 흔듭니다. 이것은 역사와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또 이 바람의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역은 이 대구, 경북, 대구, 달서병,
조원진 대표의 이 지역구 달서병 선거구가 있는 이 두류공원입니다. 두류공원에서 제 입시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